나는 대한민국 바이오 의료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합니다. 그의 발언이 CNN 속보 자막으로 떴을 때 전 세계 증시가 요동쳤습니다. M그룹 창업주 아서 모건. 84세의 이 노인은 경주 에이펙 폐막식에서 예정된 투자 발표 대신 단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배터리가 아닌 바이오. 중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으로.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그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인류의 미래를 봤습니다. 그 미래란 무엇이었을까요? 모건 회장과 그의 가족들의 나흘간의 한국 여정. 그리고 2025년 10월 경주 에이펙 CEO 서밋에서 BTS의 RM과의 만남이 어떻게 이들의 운명과 100조 원의 방향을 바꿨을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앨런 모건입니다. 저는 뉴욕에서 제일 가는 투자회사 M그룹의 창업주이자 회장이 나서 모건의 무남 동료예요. 제게는 10살 된 딸 샤론 피터슨이 있습니다. 3년 전 이혼한 후 제가 애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 먼저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저는 한국 의사들이 제 딸을 만지는 걸 막으려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특별히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었어요. 그러니 한국 의사들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죠. 한국 병원은 그저 아시아의 허름한 병원 정도로 생각했었어요. 샤론의 주치의도 한국 의사들이 우리 몰래 위험한 실험을 할지 모르는 자격 미달의 기술자 정도로 치부했었죠. 그런 제가 48시간 뒤 제 딸의 목숨을 그리고 제 자신의 생명까지 그들에게 맡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사는 맨해튼 72층 펜트하우스는 270도 전망의 다이닝룸이 있어요. 창밖으로 센트럴파크 저수지가 보여요. 매일 뉴욕의 풍경을 보는 게 그나마 제게 위안이 됩니다. 왜냐고요? 이 집에서 가장 철저히 관리되는 건 바로 제 딸 샤론의 생존 조건이니까요. 실내 온도는 항상 정확히 섭씨 23도를 유지해야 해요. 습도는 42%. 식탁 위 유기농 베리의 당도조차 측정된 수치였습니다. 이런 삶을 산 지도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0월 초 어느 날 제 아버지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에이펙이요? 꼭 아빠가 직접 가셔야 해요? 그날 아침 저는 글루텐 프리 토스트에 유기농 버터를 바르며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 아서 모건. 월가는 그를 살아있는 신화라고 불렀어요. M그룹은 반도체부터 위성통신까지 닿지 않는 산업이 없는 제국이었습니다. 미 정부 경제자문단으로 에이펙 참석, 그 전후로 서울에서 투자 협상. 겉보기엔 당연한 수순이었죠. 앨런, 이번은 다르다. 아빠가 태블릿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태평양 공급망 재편이 걸린 문제야. 그리고 M그룹의 차세대 배터리 플랜트 입지 결정도 이번에 끝낼 거고. 그래서요? 서울이요? 정상회담은 경주에서 하잖아요. 핵심 회담은 서울이야. 경주는 의전일 뿐이지. 아빠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샤론도 데려가야 해. 서울.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자 제 머릿속에 60년 전 흑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코리아.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후 남긴 앨범. 잿더미 위에 멍하니 앉은 아이들. 종이처럼 얇은 천막. 흙투성이 도로. 그분은 가끔 술 취하면 중얼거리셨어요. 그곳은 지옥이었어. 아무것도 남지 않은 희망 따윈 없던 땅. 물론 2025년 한국이 그 수준은 아니겠죠. 하지만 제 인식 속 한국은 여전히 그 회색 필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길거리 시위. 공장 매연. 그리고 개고기. 사교계 친구 마거릿이 3년 전 서울 출장 다녀와서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앨런, 상상도 못해. 길마다 마늘 냄새 진동하고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바쁘고 공격적한지. 언제 사고 날지 모를 분위기더라. 그런 곳에 아버지는 저와 제 딸을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안 돼요. 우린 못 가요. 제 대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의도보다 날카로웠어요. 아시잖아요. 샤론은 뉴욕 떠날 수 없어요. 특히 그런 나라로는요. 내 사랑하는 딸 샤론. 제 심장이자 가장 약한 고리. 10살. 아직 인생이 피어날 나이인데 정체 모를 병으로 시들어가는 아이. 미토콘드리아 대사장애.
하버드의대 최고 전문의가 6개월의 진단 끝에 붙인 사실상 모르겠다는 뜻의 진단명이었습니다. 우린 세계 최고 의사들을 섭외했고 스위스 알프스 요양 클리닉에도 보냈지만 소용없었어요. 샤론은 하루 16시간을 누워 지냈고 10분만 걸어도 사흘을 앓았습니다. 그런 아이를 데리고 제가 태평양 건너 낯선 땅으로 날아갈 순 없었어요. 샤론은 이번에 꼭 함께 가야 해. 아빠의 말은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세요, 아빠. 샤론을 그곳까지 데려간다고요? 공기도, 물도, 음식도 다 위험할 텐데. 응급 상황 터지면 어떡하고요? 그 나라 병원을 어떻게 믿어요? 의사 수준이나 되겠어요? 제 편견은 공포와 섞여 독설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을 불신했어요. 위생 수준을 의심했고요. 딸 목숨이 걸린 일이었기에 단 1mm도 양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엘렌, 진정해. 아빠가 비로소 태블릿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의 눈엔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다 준비했어. 서울은 세계 탑급 의료 인프라를 갖췄고 호텔 스위트는 샤론 맞춤으로 개조 중이야. 앤더슨 박사랑 간호사도 동행하고 전용기엔 ICU급 장비 실었어. 끝났어, 모든 게. 준비 끝났다고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요? 내가 반대할 것 뻔했으니까. 아빠가 한숨 쉬었습니다. 엘렌, 이건 샤론이 원한 거야. 샤론이요? 왜요? 너는 그 아이를 너무 보호되어야 할 환자로만 생각하는 거야. 한번 직접 얘기를 들어봐. 아빠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샤론의 방은 요새 같았어요. 병원급 공기 필터, 자외선 차단 통창, 의료 등급 침대. 무균실이자 어린 소녀의 꿈이 간신히 숨쉬는 공간. 창밖으로 센트럴파크가 보였지만 특수 코팅 유리가 모든 해로운 광선을 걸러냈습니다. 실내 미세먼지는 측정 불가 수준. 거의 제로였죠. 엄마. 침대 헤드에 기댄 샤론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의 뺨은 창백했고 햇빛 아래선 거의 반투명하게 보였어요. 정말 내가 가고 싶다고 했어? 저는 침대 모서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샤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이것 좀 봐요. 샤론이 태블릿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화면엔 에이펙 공식 웹사이트가 떠 있었어요. 에이펙 2025 CEO 서밋 키노트 연설 RM, BTS. RM이 기조 연설을 한대요. 경주에서요. 미래 세대랑 지구를 위한 책임에 대해서요. 샤론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안엔 뭔가 간절한 게 있었습니다. 나 그 연설 직접 듣고 싶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샤론, 그건 유튜브로도 볼 수 있잖아. 넌 지금 안정이 최우선이야. 엄마. 샤론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난 3년째 이 안정적인 방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매일 똑같은 천장만 보면서요. 아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앤더슨 박사님도 말했잖아요. 더 이상 해드릴 게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 우린 방법을 찾을 거야. 스탠포드의 새로운 임상시험이. 엄마, 됐어요. 샤론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이 연약한 아이가 저를 가로막은 건 저도 알아요. 희망이 없다는 거.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갔어요. 샤론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가보고 싶어요. 어차피 이 방에서 서서히 꺼져가느니 제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싶어요. 왜 하필 한국이야? 파리도 있고 런던도 있잖아. 우리가 잘 아는 곳도 많은데. 샤론이 창밖을 봤습니다. 꿈을 꿨어요. 꿈? 이상한 꿈이었어요. 어떤 산을 오르고 있었는데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몸이 가벼웠고요. 아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산 정상에 낡은 문이 있었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웃었어요. 아주 따뜻하게요. 샤론이 저를 돌아봤어요. 그 꿈 꾸고 나서 이상하게 한국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래서 찾아봤죠. 그러다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아이가 태블릿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RM의 UN 연설 영상이었어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름을 주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RM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 말해요. 약한 게 잘못이 아니라고, 우리 모두 불완전하지만 그게 우리를 아름답게 만든다고요.
샤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난 3년간 계속 부끄러웠어요. 왜 난 다른 애들처럼 못 뛰는지, 왜 학교도 못 가는지. 난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RM은 말했어요. 너는 내 자신으로 충분하다고. 그 말이 저한테 처음으로 위로가 됐어요. 샤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앙상한 손가락의 촉감이 제 심장을 찔렀어요. 엄마, 제발. 이게 제 마지막 부탁일지도 몰라요. 샤론, 그런 말 하지 마. 아빠는 없잖아요. 샤론이 말했습니다. 아이 친부 이야기였어요. 이혼 후 그는 연락을 끊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나를 한국에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엄마만 허락해 주시면 된대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빠가 왜 그렇게 단호했는지. 샤론이 할아버지에게 먼저 부탁했고 아빠는 손녀의 눈빛을 외면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낯선 나라, 불확실한 의료 환경, 장시간 비행. 모든 게 위험 요소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 딸의 눈을 보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샤론의 눈엔 살고 싶다는 빛이 있었어요. 약속해. 제가 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힘들면 바로 돌아오는 거야. 응. 샤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신이시여, 제발. 이 선택이 딸을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는 게 아니길. 그날 저녁 아빠가 샤론 방에 들어왔습니다. 샤론, 준비됐니? 응, 할아버지. 샤론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힘겹게요. 아빠는 무릎을 굽히고 손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내가 RM 연설 듣게 해줄게. 최고 의료팀 대동하고 VIP석 확보하고 모든 걸 준비할게. 정말요? 응. 대신 너도 약속해. 컨디션 관리 철저히 하고 엄마 말 잘 듣고. 약속. 샤론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아빠가 그 작은 손가락을 자신의 손가락으로 감쌌어요. 84세 노인과 10세 소녀의 약속. 그게 100조 원의 시작이었습니다. 방 밖으로 나온 아빠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엘렌, 나도 안다. 내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불안한지. 아빠. 하지만 저 아이 눈빛 봤지? 저건 3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던 눈빛이야. 아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의사들은 샤론한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어. 6개월에서 1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넌 몰랐지? 난 앤더슨한테 직접 들었어. 아빠, 왜 그걸 나한테? 내가 무너질까봐. 아빠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엘렌, 만약 저 아이한테 정말 시간이 얼마 없다면 마지막 소원쯤은 들어줘야 하지 않겠니?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어요. 한국 가자. 샤론 데리고 우리 셋이서. 아빠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킨다. 우리 손녀, 내 딸 모두 지킬게. 그날 밤 저는 샤론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은 태블릿으로 RM 인터뷰 영상을 보고 있었고요. 아이의 얼굴엔 희망이라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얼굴이 아니라 삶을 향해 손 뻗는 얼굴이었어요. 그래, 가자. 한국으로. 샤론이 원하는 곳으로. 딸아이의 마지막 소원이 아이돌 가수의 연설을 듣는 거라면 엄마인 제가 그걸 막을 순 없었습니다. 10월 25일. M그룹 전용기 G700. 이 비행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샤론을 위한 하늘 위 병원이었죠. 심전도산소포 화도 체온 혈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장비가 객실 벽면 전체를 차지했어요. 응급용 제세동기, 에피네프린 주사, 산소 마스크 12개. 앤더슨 박사와 간호사 2명이 24시간 교대 없이 대기했습니다. 아빠는 앞쪽 좌석에서 에이펙 자료를 검토하고 저는 샤론 옆 리클라이너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14시간. 그 시간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 찼습니다. 난기류에 샤론이 발작하면, 인천공항이 혼잡해서 아이가 패닉에 빠지면, 호텔 수돗물에 이상한 세균이라도 있으면, 한국 병원 응급실 수준이 형편없으면, 제 편견은 공포로 변해 상상 속에서 끝없이 증식했습니다. 반면 아빠는 태평했어요.
화상회의 3건을 연달아 처리하고 샴페인까지 마셨죠. 엘렌, 너무 걱정 마. 서울은 21세기 메가시티야. 내가 상상하는 그런 제3세계가 아니라고. 기술력이 있다는 건 알아요, 아빠. 하지만 기술이랑 사람 사는 환경은 다른 문제잖아요. 환경? 서울 공기질이 요즘 캘리포니아보다 좋다는데? 그건 조작된 통계일 거예요. 에이펙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장 멈춘 거겠죠. 저는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걷히고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기 봐. 샤론이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선이 따라갔죠.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곳엔 제가 상상했던 잿빛 도시가 없었습니다. 대신 거대한 다리가 펼쳐져 있었어요. 끝없이 이어진 갯벌 위를 유려한 곡선의 현수교가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인천대교였죠. 와! 샤론이 탄성을 냈어요. 그 다리를 지나자 더 놀라운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마천루들이 격자무늬처럼 정렬된 채 솟아 있었어요. 뉴욕, 런던, 두바이에서 본 어떤 스카이라인보다 더 계획적이고 더 미래적이었습니다. 저기 공장 연기는 어디 있죠? 제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앤더슨 박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어요. 사모님,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 순위 1위를 10년 연속 유지한 곳입니다. 그리고 저곳은 송도. 처음부터 친환경 스마트시티로 설계된 지역이죠. 스마트시티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저는 우리가 트랩을 내리자마자 카메라 플래시와 인파에 둘러싸일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완벽히 분리된 VIP 전용 통로. 공항 직원 3명만이 조용히 우릴 안내했고 그 과정은 물 흐르듯 신속했습니다. 마치 잘 짜인 오케스트라의 한 악장 같았죠. 공항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어요. 제가 가져온 휴대용 공기질 측정기로 확인했을 때 미세먼지 농도는 뉴욕 우리 집보다 낮았습니다. PM이 0.58gm. 뉴욕보다 깨끗하다니.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뉴욕 평균이 12 정도였거든요.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빛났고 직원들의 움직임은 침착하고 정중했습니다. 웰컴 투 코리어, 미스터 모건. 우리를 맞이한 건 검은색 정장 차림의 여성이었어요. 김수연 실장. 그녀의 영어는 완벽한 브리티시 액센트였습니다. 모건 회장님, 사모님, 그리고 샤론 양. 대한민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편의를 도울 김수연입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동시에 프로페셔널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던 어색한 영어도 과도한 친절도 아니었어요. 그저 정확하고 효율적이고 세련됐습니다. 우리를 기다린 건 방탄세단과 의료장비실은 벤이었습니다. 차량은 최신형이었고 내부는 호텔 스위트룸처럼 고급스러웠어요. 고속도로로 진입하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도로는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차선은 명확했어요. 운전자들은 난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뉴욕 택시보다 훨씬 얌전했죠. 엄마, 공기 괜찮은 것 같아요. 샤론이 창문을 조금 열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간호사가 즉각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아이 손가락에 끼웠어요. 98%. 안정적인 수치였습니다. 이상하군요. 앤더슨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서울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들었는데요. 김수연 실장이 앞좌석에서 부드럽게 돌아봤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기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박사님. 특히 에이펙 기간에는 전국적으로 특별 관리 중이고요. 오늘 서울 공기는 LA보다 깨끗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거슬렸습니다. 특별 관리. 결국 쇼하고 있는 거잖아. 차창 밖으로 한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리버라는 단어가 이렇게 거대한 강을 묘사할 수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템스강이나 센강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압도적인 스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변을 따라 펼쳐진 공원. 자전거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텐트 치고 여유를 즐기는 가족들. 저 사람들이 제가 상상했던 치열하고 절박한 한국인들이란 말인가요? 그들의 표정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마주치는
성공에 대한 강박과 경계심으로 가득 찬 표정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가 머물 곳은 남산의 더 헤리티지 호텔이었습니다. 에이펙 정상들과 최고 위급 인사들만 묵는 곳이었죠. 도착했을 때 저는 또다시 제 편견이 시험받는 걸 느꼈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지만 천박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전통미와 현대적 럭셔리가 완벽히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지 조명, 대리석 바닥, 그리고 은은한 차 향기. 직원들은 우릴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기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엔 뭐랄까 정성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였습니다. 우리 숙소는 이미 샤론을 위한 완벽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의료용 침대, 공기청정 시스템, 가습기. 가습기에선 편백나무 오일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왔어요. 샤론 양의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될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김수현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숲의 피톤치드 성분입니다. 물론 앤더슨 박사님 허락받고 사용한 거예요. 앤더슨 박사는 샘플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알레르기 반응 없고 심박수도 안정적이네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샤론은 지칠 법도 한데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거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서울타워. 그리고 저 산 제 꿈에 나왔던 그 산이에요. 아이의 손가락이 북쪽의 웅장한 산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북한산이었죠. 그날 밤 아빠는 공식 만찬에 참석하러 떠났어요. 저는 앤더슨 박사 간호사와 함께 샤론의 상태를 체크하며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뉴욕에서 공수한 식재료와 영양액을 사용할 계획이었죠.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잠시 실례합니다. 김수현 실장이었어요. 그녀 손엔 작은 브로셔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공식 배우자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첫 일정은 한국문화체험인데 혹시 사모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면. 됐어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따라다니지 않을 거예요. 샤론 곁에 있어야 해요. 어떤 프로그램에도 참석할 생각 없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김수현 실장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건 어떠실지요? 그녀가 제게 내민 건 두툼한 봉투였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에이펙 국빈 배우자분들께 드리는 환영 선물입니다. 저는 시큰둥하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보석이나 명품 가방쯤 들어있겠거니 했죠. 하지만 내용물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최선의료재단 VIP 건강검진 프로그램. 대한민국 최고아니 스스로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병원의 가장 프리미엄한 검진권이었습니다. 건강검진이라니. 정말 독특한 나라네요. 제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은 건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사모님. 김수현 실장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최선의료재단은 특히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 연구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됐어요. 필요 없어요. 저는 브로셔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전 주치의가 있고 매년 스위스에서 검진받아요. 이런 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사모님,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검진이 아닙니다. 유전자 분석부터. 필요 없다니까요. 엄마. 희미한 목소리가 우릴 가로막았어요. 샤론이었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잠에서 깨어 우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거 제가 하면 안 돼요? 샤론. 그 병원, 제가 가보고 싶어요. 검진 제가 받으면 안 될까요? 샤론의 눈이 절박한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수현 실장과 딸아이를 번갈아 보며 망설였습니다. 제 딸을 이 낯선 나라의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의사들에게 맡기라고요? 제 상식으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샤론의 눈빛이 저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 눈빛 속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지독한 편견에 작은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샤론의 검진 예약은 이틀 뒤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정이 있었어요. 에이펙 CEO 서밋. RM의 기조연설. 샤론이 지구 반대편까지 온 진짜 이유였죠. 절대 안 돼요. 앤더슨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샤론 양의 현재 상태로는 호텔 밖 외출 자체가 위험합니다. 행사장까지의 이동, 군중, 소음, 온도 변화. 모든 게 변수예요.
박사님 말씀이 맞아요, 엘렌. 아빠도 조심스럽게 거들었습니다. 연설은 생중계될 거야. 호텔에서 편하게 보는 게 싫어요. 샤론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의지는 단단했어요. 할아버지, 약속했잖아요. 직접 보게 해준다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의학적으론 앤더슨 박사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샤론의 눈빛을 보고 있자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건이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휠체어 이동, 산소통 휴대, 의료진 전원 동행, 그리고 샤론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즉시 철수. 이 조건 다 지킬 수 있어? 응. 샤론이 환하게 웃었어요. 3년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에이펙 CEO 서밋 당일. 경주 컨벤션 센터. 우리는 VIP 전용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샤론은 최첨단 의료용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산소 포화도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수치를 표시했어요. 심박수 82, 산소 포화도 96%, 체온 36.8도. 앤더슨 박사는 한 손에 응급 가방을, 다른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긴장한 얼굴로 샤론을 주시했습니다. 김수연 실장이 우릴 안내했어요. 이쪽입니다, 사모님. VIP 의료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의료석이요? 네. 샤론 양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공간입니다. 메인홀과 연결되어 있지만 별도로 구획되어 있어 소음과 인파로부터 보호됩니다. 의료석은 놀라웠어요. 메인홀 뒤편, 방음 유리로 구획된 공간. 무대는 완벽히 보이지만 외부 소음은 거의 차단됐죠. 의료용 침대, 산소 공급 장치, 제세동기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샤론을 위해 준비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수연 실장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한 소녀의 소원입니다, 사모님. 당연히 해드려야죠.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또 한 번 흔들렸어요. RM의 연설. 오후 2시.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에 한 사람이 올랐습니다. RM. 샤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죠. 아이는 휠체어에 앉은 채 숨죽이며 무대를 응시했습니다. RM이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BTS의 RM입니다. 제가 오늘 에이펙 2025에서 기조 연설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을 느낍니다. 오늘 저는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우리는 종종 미래를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GDP 성장률, 탄소 배출량, 투자 수익률. 하지만 진짜 미래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입니다. 특히 가장 약한 사람들입니다. 샤론의 눈이 커졌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저는 BTS의 멤버로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속에서도 저는 종종 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더 잘하지 못할까? 왜 완벽하지 못할까?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를 인간답게 만든다는 것을요. 샤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래 세대를 위한다는 건 그들에게 완벽한 세상을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불완전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기후위기, 경제 불평등, 질병,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가장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킬 때 우리는 진짜 미래를 만듭니다. 연설이 끝났습니다. 홀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샤론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네 얘기 같았어요. 내가 약한 게 잘못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줬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돌 팬 서비스 정도로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웠어요. RM의 말은 단순한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이었고 위로였고 희망이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30분쯤 지났을 때 김수연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잠시 뵐 분이 계십니다. 누구요?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들어온 사람은 RM이었습니다. 샤론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도 아빠도 앤더슨 박사도 얼어붙었습니다. RM이 휠체어 앞에 무릎을 굽히면서
샤론을 다정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안녕, 샤론. 나를 보려고 멀리서 왔다고 들었어. 그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샤론은 너무 기쁜 나머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그리고 너가 많이 아프다고 들었어. 샤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RM이 자신의 손목을 샤론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보라색 리본이 묶여 있었어요. 이게 내 행운의 리본이야. 내가 용기가 필요할 때 항상 손목에 차. 그가 리본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샤론의 손목에 조심스럽게 묶어줬어요. 이걸 너한테 줄게. 그리고 몸이 좋아지면 나한테 돌려주면 고맙겠는데. 약속하지. RM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샤론이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RM. RM이 샤론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샤론, 너는 결코 약하지 않아. 너는 내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 용기를 잃지 않아야 해, 알겠지? 약속할게요. 샤론이 울먹이면서 대답했습니다. RM이 일어서며 저와 아빠를 봤습니다. 샤론을 이곳까지 데리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잘 돌봐주세요. 그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샤론은 손목에 보라색 리본을 만지작거리며 계속 울었습니다. 아빠는 눈시울을 붉혔고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 대해 가졌던 모든 편견이 그 순간 산산조각 났어요. 이건 쇼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심이었어요. 한 소녀를 위한 진짜 배려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 샤론은 지쳐서 잠들었지만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어요. 손목에 보라색 리본이 창밖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김수현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실장님. 네, 사모님. 아까 그 검진 샤론이 받게 해주세요. 김수현 실장이 저를 돌아봤어요. 한국병원 제 딸을 맡겨볼게요. 그녀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최선의료재단이 샤론 양을 잘 돌봐드릴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샤론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는 깊이 잠들었지만 한 손으론 리본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리본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보라색. 희망의 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색이었죠. RM은 샤론에게 말했습니다. 나아지면 이 리본을 돌려달라고. 그 말은 곧 너는 반드시 나아질 거야 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상상했던 곳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의 잿빛 사진 속 나라도 마거릿이 말했던 혼란스러운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가장 약한 사람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나라였어요. 한 소녀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샤론을 최선의료재단에 데려가겠다고. 한국 의사들에게 제 딸의 생명을 맡기겠다고. RM이 샤론에게 준 용기가 이제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무수한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코리아. 고마워요, RM. 이제 우리 딸을 지켜주세요. 보라색 리본이 희미한 달빛 아래서 조용히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최선의료재단에서 온 차량이 호텔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메르세데스 벤. 하지만 그건 일반 차량이 아니었어요. 문이 열리자 내부는 마치 움직이는 중환자실 같았습니다. 가죽 시트 대신 의료용 리클라이너, 벽면엔 바이탈 모니터, 천장엔 산소 공급 라인. 이동 중에도 샤론 양의 상태를 병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운전석 옆에 앉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박진훈 교수.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의사라기보단 실리콘밸리 CEO 같았어요. 맞춤 수트, 지적인 뿔테 안경, 그리고 완벽한 미국식 영어. 앤더슨 박사님, 이쪽 모니터 보시죠. 모든 데이터가 박사님 태블릿과 실시간 동기화됩니다. 앤더슨 박사가 태블릿을 받아들고 눈을 떼지 못했어요. 이건 오지 의료 네트워크인가요? 육지 시범 사업입니다, 박사님. 박진훈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 외곽 산자락. 차가 도착한 곳은 제가 상상했던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마늘 냄새, 소독약 냄새, 복잡한 복도 그런 건 없었어요. 대신 눈앞에 펼쳐진 건
거대한 리조트 같은 건물들이었습니다. 통유리 건물들이 숲과 어우러져 있었고 건물 사이엔 작은 폭포와 정원이 있었어요. 대나무 숲길, 연못, 그리고 한옥 스타일의 휴게 공간. 이게 병원이라고요? 제가 멍하니 물었습니다. 최선은 최고의 선택이자 빛과 생명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박진훈 교수가 설명했어요. 저희 이사장님의 철학은 간단합니다. 병원은 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는 곳이라는 거죠. 환경이 곧 치유의 시작이니까요. 국제 VIP 건강증진센터. 우리가 들어간 건물은 별도의 동이었어요. 로비는 5성급 호텔보다 더 고급스러웠습니다. 높은 천장, 자연광, 은은한 차 향기. 그리고 놀랍게도 직원들은 모두 영어로 대화했어요. 억양도 자연스러웠죠. 박사님, 이쪽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병실이 아니라 스위트룸이 나타났습니다. 거실, 침실, 전용 검사 공간까지 갖춘 럭셔리 스위트. 검사를 여기서 하는 겁니까? 앤더슨 박사가 의심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기본 체열과 문진, 초음파 검사는 이곳에서 진행합니다. 샤론 양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박진훈 교수가 대답했어요. MRI나 CT 같은 대형 장비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한층 아래 VIP 검진실에서 진행하고요. 잠시 후 간호사가 샤론의 이름이 수놓인 검진복을 가져왔습니다. 실크처럼 부드러운 천이었어요. 한국 전통 직물인 인견으로 만들었습니다. 피부 자극이 전혀 없고 항균 기능이 뛰어나죠. 이걸 어젯밤에 만들었다고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샤론 양을 위해서요. 간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뉴욕에서라면 2주는 걸렸을 일이었어요. 완벽한 체열. 젊은 간호사가 체열을 위해 들어왔습니다. 샤론은 혈관이 가늘어서 체열이 늘 고통이었어요. 뉴욕에선 서너 번 시도해야 겨우 성공하곤 했죠. 간호사가 샤론의 팔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조금 차갑네요. 잠시만요. 그녀는 따뜻한 스팀 타월로 샤론의 팔을 부드럽게 마사지했어요. 그리고 적외선 혈관 탐지기를 꺼냈습니다. 피부 위에 혈관이 형광색으로 떠올랐어요. 따끔합니다. 샤론 양. 단 한 번. 바늘이 들어가는 걸 샤론은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끝났어요? 샤론이 놀라 물었어요. 간호사가 웃었습니다. 네, 샤론 양. 정말 잘 참았어요. 앤더슨 박사 옆에 있던 간호사가 작게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정훈 이사장. 그때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청년처럼 빛났어요. 소개합니다, 사모님. 최선의료재단 이사장이시자 희귀질환 연구센터 명예센터장이신 이정훈 박사님입니다. 박진훈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거대한 재단의 이사장이 직접 우릴 만나러 온다고요? 아서가 와도 이 정도 의전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정훈 박사는 제게 가볍게 목례하더니 곧장 휠체어의 샤론에게로 향했어요. 그리고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샤론 양,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어요.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앤더슨 박사가 두꺼운 의료기록 바인더를 내밀려 하자 이정훈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그 기록들은 이미 어젯밤에 저희 팀 전체가 검토했습니다. 어젯밤에요? 네. 3년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정훈 박사가 앤더슨을 보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앤더슨 박사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자신의 노고를 알아주는 말에 순간 감정이 흔들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박사님, 이정훈 박사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 기록들에서 병은 보았지만 샤론이라는 아이는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앤더슨이 불쾌한 듯 물었어요. 우리는 지난 3년간 이 아이에게 미토콘드리아 대사장애라는 거대한 이름표를 붙여놓고 그 이름표 뒤에 숨어버린 건 아닐까요? 이정훈 박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는 증상을 관리했을 뿐, 왜? 라는 질문을 멈춘 것 같습니다. 이정훈 박사가 샤론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샤론, 혹시 아주 어릴 때 땅콩이나 견과류 알레르기로 심하게 아팠던 적 있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아세요? 5살 때 땅콩 알레르기 쇼크로 응급실에 간 적 있어요.
그 뒤론 완벽하게 식단 관리했고요. 그게 지금 이 병과 관련이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이정훈 박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죠.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는 박진훈 교수를 돌아봤습니다. 박 교수, 플랜 A와 B를 동시에 진행하세요. 특히 그것에 대한 검사를 최우선으로.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면역체계의 기억. 박진훈 교수가 우리 쪽으로 돌아섰어요. 태블릿 화면엔 복잡한 인체 도표가 떠 있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사모님. 저희는 오늘 기존 검사들과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하려 합니다. 어떤 접근이죠? 면역체계의 기억을 들여다볼 겁니다. 면역체계의 기억이라고요? 앤더슨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네. 박사님께서도 수많은 면역 검사를 하셨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검사들은 대부분 현재 활성화된 항체를 찾는 방식이었죠. 박진훈 교수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저희는 다릅니다. T세포의 반응 패턴, 장내 미생물 군집의 유전체, 그리고 뇌척수액의 미세 단백질 변성을 동시에 분석할 겁니다. 뇌척수액 검사까지요? 앤더슨이 경악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환자에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박사님. 박진훈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희의 초미세 내비게이션 척수 천자 기술은 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샤론 양은 그저 5분 정도 잠깐 수면 상태가 되고 깨어나면 모든 게 끝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박사님, 이정훈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는 샤론이라는 아이의 면역체계가 왜 스스로를 공격하고 있는지 그 근원적인 스위치를 찾으려는 겁니다. 증상이 아니라 원인을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면역체계의 기억, 장내 미생물 유전체, 초미세 내비게이션.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개념과 기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곳은 정말 병원인가 아니면 SF 영화 세트장인가? 하지만 동시에 저는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진심이었어요. 쇼가 아니었습니다. 이정훈 박사의 눈빛, 박진훈 교수의 자신감. 그건 확신이었어요. 7테슬라 MRI. 검사는 신속하고 정밀하게 진행됐습니다. 샤론은 전용 통로를 통해 검진센터로 이동했어요. 거대한 MRI 기계는 제가 알던 것과 달랐습니다. 소음이 거의 없었고 내부엔 은은한 별빛 영상이 펼쳐졌어요. 지금 촬영하는 건 7테슬라 MRI입니다. 일반 MRI보다 14배 이상 선명하죠. 박진훈 교수가 설명했어요. 저희는 지금 샤론 양의 뇌관과 시상하부 사이 미세한 염증 신호를 찾고 있습니다. 모든 검사 과정은 유리벽 밖에서 저와 앤더슨 박사가 지켜볼 수 있었고 박진훈 교수는 매 단계마다 설명해줬어요. 그의 설명은 자신감 넘쳤지만 결코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4시간 만에 기적. 모든 검사가 끝나는데 불과 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뉴욕에서라면 며칠, 어쩌면 몇 주에 걸쳐 진행했을 검사들이었습니다. 샤론은 스위트룸 침대로 돌아와 지친 듯 깊이 잠들었어요.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앤더슨 박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엔 조바심이 묻어 있었어요. 유전체 시퀀싱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하지만 잠정 결과는 오늘 저녁 안으로 나올 겁니다. 저녁이라고요? 유전체 분석이요? 앤더슨이 기가 막히다는 듯 소리쳤어요. 그건 최소 일주일은 걸리는 작업입니다. 다산 AI는 다릅니다, 박사님. 박진훈 교수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다산 슈퍼컴퓨터. 저는 그 이름을 기억했어요. 김수현 실장이 언급했던 한국의 AI 시스템. 그럼 잠시 쉬고 계십시오.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박진훈 교수와 이정훈 박사가 나갔습니다. 스위트룸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앤더슨 박사는 창밖을 보며 연신 헛기침을 했습니다. 쇼예요. 전부 다 쇼라고요, 사모님. 저렇게 비싼 장비로 환자들을 현혹하는 거죠. 결과는 결국 똑같을 거예요. 원인 불명. 하지만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들의 눈을 봤습니다. 이정훈 박사의 따뜻하지만 날카로운 통찰력. 박진훈 교수의 흔들림 없는 자신감. 그건 쇼가 아니었어요. 그건 확신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진훈 교수와 이정훈 박사의 표정은
아침보다 훨씬 더 진지했어요. 사모님, 회장님. 박진훈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엔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화면엔 복잡한 그래프들이 떠 있었어요. 찾았습니다. 뭘 찾았다는 겁니까? 아빠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샤론 양의 병명을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3년간 세계 최고 병원들이 찾지 못했던 답을 이 낯선 나라의 병원이 단 하루 만에 찾았다고요? 그것은 미토콘드리아 대사장애가 아니었습니다. 이정훈 박사가 무겁게 말했어요. 우리가 찾은 건 아주 희귀한 형태의 자가면역성 뇌간 뇌염입니다. 그리고 박진훈 교수가 화면을 넘겼어요. 그 원인도 찾았습니다. 5살 때 겪었던 그 땅콩 알레르기 쇼크. 이정훈 박사가 태블릿의 그래프를 확대했습니다. 그때 샤론 양의 면역체계는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화면엔 3개의 단백질 구조도가 떠올랐어요. 복잡한 3D 모델들이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땅콩 단백질을 공격해야 할 T세포가 그 단백질과 구조가 유사한 뇌간의 특정 신경세포를 적으로 함께 기억해버린 겁니다. 말도 안 돼요. 앤더슨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사례는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박사님. 박진훈 교수가 말을 받았어요. 지난 5년간 전 세계에서 단 3건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최선희귀질환 연구소에서 그중 2건을 치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빠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지난 3년간 우릴 절망의 늪에 빠뜨렸던 그 병의 원인을 이 낯선 나라의 병원에서 단 반나절 만에 찾아냈다고요. 그럼 치료는요? 제 목소리가 공기 중에 형편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이정훈 박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은 깊은 연민과 단호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면역체계의 기억을 통째로 리셋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고요? 네.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모킹건. 잠깐 기다리시죠. 앤더슨 박사가 폭발했습니다.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치료요? 3년간 원인 불명이었던 환자입니다. 그런데 박사님은 고작 4시간짜리 검사 결과를 가지고 그것도 전 세계에 단 3건 보고된 자가면역성 뇌간 뇌염이라고 단정 짓고 심지어 치료를 하겠다고요? 앤더슨이 우리를 돌아봤어요. 사모님, 회장님. 들으셨죠? 이 사람들은 지금 샤론을 실험용 쥐로 쓰겠다는 겁니다. 치료 경험이 있다. 그 2건의 사례가 성공했는지 아니면 환자가 죽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 2명의 환자. 박진훈 교수가 앤더슨의 말을 조용히 하지만 얼음처럼 차갑게 끊었습니다. 한 명은 지금 스위스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지난달에 결혼했습니다. 앤더슨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박진훈 교수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온화한 의사의 것이 아니었어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냉철한 과학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그 2 환자와 영상통화를 연결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박사님. 이건 단정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그는 태블릿을 들어 앤더슨의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화면엔 복잡한 단백질 구조도와 유전자 염기 서열이 떠 있었습니다. 이것이 샤론 양의 뇌척수액에서 검출된 TCR-X17B 수용체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땅콩 단백질 에러 H2분자의 특정 에피토프 구조입니다. 다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샤론 양의 뇌간 신경세포 NI34호의 표면 단백질 구조입니다. 박진훈 교수가 3개의 이미지를 하나로 합쳤어요. 놀랍게도 3가지 각기 다른 단백질 구조가 열쇠와 자물쇠처럼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보이십니까, 박사님? 이 오류. 샤론의 면역 T세포가 이 3가지를 하나의 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살 때 그 쇼크 이후로 지금까지 무려 5년간 박진훈 교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처음엔 미미했던 공격이 사춘기를 지나며 면역체계가 과활성화되면서 뇌간을 본격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추정이 아닙니다. 박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스모킹건입니다. 앤더슨 박사는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의학적 권위가 이 낯선 나라의 젊은 의사가 내민 태블릿 하나에 무너져 내리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석을 어떻게 단 하루 만에? AI입니다. 이정훈 박사가 대답했어요. 최선의 슈퍼컴퓨터 다산이 어젯밤 박사님께서 주신 의료 기록을 1차 분석하고 오늘 검사 데이터를 대입하여 불과 30분 만에 이 일치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진이 그것을 최종 확인했고요. 티마 표적 면역 기억 삭제술. 아빠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인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치료라는 것. 구체적으로 뭡니까? 박진훈 교수가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용어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티마, 표적 면역 기억 삭제술이라고 부릅니다. 표적 면역 삭제술이라고요? 네. 간단히 말해 샤론 양의 혈액을 모두 체외로 순환시키면서 저희가 개발한 특수 필터 시스템을 이용해 방금 말씀드린 그 오류 T세포, 즉 TCR-X17B 수용체를 가진 T세포만을 골라내어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앤더슨이 경악했어요. 혈액 투석 같은 겁니까? 그 정도 자가 면역 질환의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투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박사님. 이정훈 박사가 반박했어요. 투석이 노폐물을 거르는 것이라면 이 기술은 특정 유전 정보를 가진 세포 자체를 낚아채는 기술입니다. 낚시와 비슷하죠. 이정훈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강물 혈액은 그대로 흐르게 두되 우리가 잡으려는 물고기 오류 T세포만 정확히 낚아 올리는 겁니다. 다른 건강한 면역세포는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기술이 세상에 존재한단 말입니까? 앤더슨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이곳 최선에는 존재합니다. 이정훈 박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웅변보다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샤론 양의 T세포 수용체 구조를 다산이 완벽하게 분석해냈고 지금 이 순간 수술실에서는 그 TCR-X17B 수용체에만 정확히 달라붙는 미끼를 3D 바이오 프린터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아빠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3D 바이오 프린터, AI 슈퍼컴퓨터. 이곳은 우리가 알던 세상의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한복판에 우리가 뚝 떨어진 것만 같았어요. 왜 지금 당장이어야 하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루 이틀 준비할 시간을.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사모님. 박진훈 교수가 뇌 MRI 사진을 띄웠습니다. 붉게 표시된 작은 점이 뇌관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것이 현재의 염증 수치입니다. 이틀 전 서울에 도착했을 때보다 5%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미 위험 수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박진훈 교수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이 염증이 임계점을 넘어가면 뇌간의 기능 즉 호흡과 심장 박동을 관장하는 중추신경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샤론 양은 지금 벼랑 끝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벼랑 끝. 그 말에 제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제 딸이 그저 시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지 죽어가고 있다고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정훈 박사가 제게로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거칠었지만 그 어떤 손길보다도 강한 위로를 줬어요. 저도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의사입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의사로서의 제 모든 명예와 아버지로서의 제 모든 진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샤론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발 저희를 믿고 이 아이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아빠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M그룹의 총수. 언제나 냉철한 이성과 숫자로 세상을 판단하던 남자. 그런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합시다. 아빠가 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제 손녀를 살려주십시오. 저도요. 제가 덧붙였어요. 제 딸에게 기회를 주세요. 12시간의 전쟁. 결정은 순식간이었지만 그 후 모든 과정은 마치 잘 짜인 군사작전처럼 신속하고 정밀하게 진행됐습니다. 샤론은 무진동 휠체어에 태워져 VIP 스위트룸에서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첨단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중환자실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기계음과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치유의 정원이라 불리는 대나무 숲이 보였습니다.
환자의 심리적 안정이 치료의 절반입니다. 사모님. 박진훈 교수가 설명했어요. 샤론은 얕은 수면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이의 양팔에 가느다란 카테터가 연결됐고 그 카테터는 다산과 연결된 거대하고 복잡한 기계 티마 시스템으로 이어졌어요. 지금부터 샤론 양의 전신 혈액을 체외로 순환시킵니다. 총 12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유리벽 밖에서 저와 아빠 그리고 앤더슨 박사와 간호사가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기계는 소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거대한 모니터에 샤론의 혈액이 흐르는 모습과 그 안에서 오류 T세포가 미세한 필터에 걸러지는 그래픽이 실시간으로 구현될 뿐이었어요. 오류 T세포 TCR-X17B. 목표치 345만 개. 현재 344만 9,980개. 현재 344만 9,950개. 숫자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는 넋나간 사람처럼 그 모니터만 바라봤어요. 실시간 T세포 카운팅이라니 말도 안 돼요. 이건 노벨상입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신에게, 그리고 제가 그토록 멸시했던 이 낯선 땅의 이름 모를 신에게까지. 제발, 제발, 제 딸을. 12시간은 12년처럼 길었습니다. 아빠는 에이펙의 모든 일정을 취소했어요. 그는 묵묵히 제 옆에 서서 딸아이의 혈액이 정화되는 저 믿을 수 없는 숫자를 함께 지켜봤습니다. 밤 11시. 현재 34만 5,280개. 새벽 2시. 현재 1만 2,450개. 새벽 4시. 드디어 기계가 멈췄습니다. 오류 T세포 TCR-X17B. 목표치 345만 개. 현재 12개. 12개라고요? 제가 숨을 죽인 채 물었어요. 99.9996% 제거되었습니다. 박진훈 교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도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샤론 양의 몸입니다. 면역 체계가 리셋됐으니 뇌간의 염증이 스스로 가라앉기 시작할 겁니다. 그 속도가 관건입니다. 엄마 배고파요. 샤론은 다시 스위트룸으로 옮겨졌어요. 아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샜어요. 샤론의 침대 옆간이 의자에 웅크린 채 아이의 작은 숨소리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아침 7시. 서울의 아침 해가 통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어요. 그때였습니다. 엄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난 1년간 샤론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어 바로 옆에 있어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방금 그 목소리는 비록 작았지만 선명했습니다. 세라? 샤론? 저는 벌떡 일어나 아이의 침대로 달려갔어요. 엄마, 여기 있어. 샤론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저를 보며 웃었어요. 엄마, 울었어요? 눈 빨개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의 눈이 그토록 저를 절망시켰던 안개에 낀 듯 흐릿했던 눈동자가 맑아져 있었습니다. 초점이 정확했어요. 샤론,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없어?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해요. 샤론이 말했습니다. 머릿속에 안개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는 주저하듯 말했어요. 배고파요, 엄마. 배고프다. 그 한마디에 아빠와 앤더슨, 간호사가 동시에 잠에서 깨어 달려왔어요. 뭐라고? 방금 뭐라고 했어, 샤론? 아빠가 딸의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배고프다고요, 할아버지. 뭔가 따뜻한 거 먹고 싶어요. 앤더슨 박사는 즉시 샤론의 바이탈 사인을 체크했어요. 그의 손이 다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산소포화도 심박수 혈압 이럴 수가. 그가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예요. 완벽하게 안정적입니다. 그때 박진훈 교수와 이정훈 박사가 아침 회진을 위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어나셨군요, 샤론 양. 이정훈 박사가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밤새 아주 큰 싸움을 이겨냈습니다. 잘했어요. 박사님들. 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 딸이 배가 고프대요. 그러며 그래야지요. 이정훈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싸움을 끝냈으니 에너지를 보충해야지요. 이미 준비해두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트레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는 뉴욕에서 공수한 영양액 따위가 아니었어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죽. 그리고 정갈한 나물 반찬 몇 가지가 담긴 작은 그릇들이었습니다. 3년 만에 제 딸이 진짜 음식을 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죽을 조금 떴어요. 그리고 샤론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입을 벌려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삼켰어요. 맛있어요, 엄마.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편견의 벽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저는 무너졌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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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샤론의 회복은 의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만큼 빨랐습니다. 티마 시술 48시간 후. 아이는 침대에서 스스로 상체를 세웠어요. 72시간 후. 재활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복도를 걸었습니다. 3년 만에 자신의 두 발로요. 한 걸음만 더 샤론 양. 할 수 있어요. 재활치료사가 격려했어요. 샤론은 땀을 흘리며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복도 끝까지 총 15m. 해냈어요. 샤론이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아빠는 제 어깨를 꼭 잡고 눈물을 삼켰어요. 앤더슨 박사는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그가 이정훈 박사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이건 우리가 잃어버렸던 진짜 의학입니다. 그는 샤론의 의료 기록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년간 저는 병만 봤습니다. 환자는 보지 못했어요. 제 오만함이 부끄럽습니다. 이정훈 박사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박사님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다만 도구가 달랐을 뿐이죠. 이제 우리 함께 더 많은 샤론을 살립시다. 아빠의 결단.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샤론이 낮잠을 자는 동안 아빠는 최선의료재단 이사장실로 이정훈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저도 동행했어요. 이사장실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박했어요. 책으로 가득 찬 서가, 낡은 책상,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대나무 숲. 회장님, 사모님. 편히 앉으십시오. 이정훈 박사가 차를 권했습니다. 한국 전통차였어요.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아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거대한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원래 이번 에이펙 방문에서 차세대 배터리 플랜트 부지를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약 100조 원, 5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였죠. 이정훈 박사가 차를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전 어제부로 그 계획을 폐기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투자하겠습니다. 아빠의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100조 원 전액을 이곳, 대한민국의 최선과 M그룹의 이름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아빠가 이정훈 박사를 똑바로 봤어요. 최선 글로벌 바이오 허브. M그룹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최선의 철학과 의학을 결합한 세계 최대 바이오메디컬 허브를 만들겠습니다. 이정훈 박사와 박진훈 교수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어요. 100조 원이라는 액수는 한 병원이나 재단이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가의 R&D 예산과 맞먹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그 정도 돈은 저희가... 그저 돈이 아닙니다, 박사님. 아빠가 그의 말을 잘랐어요. 이건 파트너십입니다. 아빠가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M그룹은 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 그리고 반도체 기술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산 AI를 구동할 차세대 뉴로모픽 칩, 티마 필터를 제작할 나노 공정 기술.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다시 이정훈 박사를 봤어요. 그리고 박사님은 그 기술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 최선의 철학을, 이 기적을 전 세계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아빠는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어제 에이펙 포럼에서 한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는 바이오를 차세대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열변을 토했더군요. 아빠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처음엔 그저 그런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아빠의 눈이 빛났어요. 그건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다산과 티마가 있었고 이정훈 박사님과 박진훈 교수님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준비가 된 나라입니다. 박진훈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안경을 벗어닦았어요. 이정훈 박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평생에 걸친 연구가 세계 최고의 거물에게 인정받았다는 감동에 겨워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정훈 박사가 눈을 떴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티마 기술을 고도화해서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에도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산의 예측 모델을 암 정복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정훈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바로 그겁니다, 박사님. 아빠가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는 M 최선 허브를 통해 죽음에게서 수백만 명의 생명을 되찾아올 겁니다. 제 손녀 샤론의 이름으로 이 기적을 전 세계로 퍼뜨릴 겁니다. 샤론의 약속. 그 순간 문이 열렸어요. 휠체어를 탄 샤론이 간호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여기 계셨어요? 샤론이 환하게 웃었어요. 샤론, 자고 있어야지 왜 일어났어?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자다가 할아버지 목소리 들렸어요. 그래서 왔어요. 샤론이 이정훈 박사를 봤어요. 박사님, 할아버지가 100조 원 투자한다고 하셨죠? 저도 할래요. 샤론, 저 대학에서 바이오 엔지니어링 전공할래요. 그리고 이곳에서 일할 거예요. 박진훈 교수님처럼요. 샤론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다산 다루는 법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아픈 아이들을 구해주고 싶어요. 박진훈 교수가 샤론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샤론 양. 기꺼이 제 첫 번째 제자가 되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저는 제 아버지와 제 딸을 번갈아 봤어요. 불과 나흘 전 편견과 공포에 사로잡혀 이 땅을 밟았던 저희 가족은 이제 이 나라의 미래에 100조 원과 딸의 인생을 걸고 있었습니다. 제 세계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들었어요. 이곳이 미래였습니다. 에이펙 폐막식. 에이펙 정상회의는 공식적으로 폐막했습니다. 폐막 연설장, 경주 컨벤션 센터. 전 세계 언론과 정상들이 모인 자리. 아빠는 연단에 올랐어요. 84세의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청년처럼 빛났습니다. 레이디즈 언드 젠털루민. 아빠의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려 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어요. 모두가 배터리 플랜트 부지 발표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M그룹은 차세대 배터리 플랜트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웅성임이 일었어요. 그 대신 아빠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100조 원, 500억 달러 전액을 대한민국 바이오메디컬 산업에 투자하겠습니다. 홀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정신없이 터졌어요.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왜 한국이죠? 그리고 왜 바이오 분야입니까? 배터리에는 투자 안 하시는 겁니까? 손녀딸과 이번 결정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빠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배터리는 고작 10년짜리 미래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인류의 100년짜리 미래였습니다. 아빠가 연단을 내려오며 마이크 없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자들 중 몇몇만 겨우 들을 수 있었던 말. 나는 한국에서 인류의 미래를 봤습니다. 세계의 반응. CNN 속보. M그룹. 100조 원 한국 바이오 투자 배터리 포기. 블룸버그. 월가의 전설적 투자자가 배터리가 아닌 한국의 바이오에 돈을 걸었다. 파이낸셜 타임스. 아서 모건의 500억 달러 도박 왜 한국인가? 그리고 왜 지금인가? M그룹 주가는 요동쳤어요. 경쟁사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월스트리트는 혼란스러워했죠. 하지만 아빠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는 그날 밤 최선 의료재단으로 돌아와 샤론을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뉴스 봤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샤론, 너 덕분이야. 내가 나한테 용기를 줬어. 아빠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숫자만 봤단다. ROI, 성장률, 수익성. 하지만 넌 할아버지한테 가르쳐줬어. 진짜 미래는 숫자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샤론 병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수한 불빛들이 한강을 따라 반짝이고 남산타워가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어요. 아빠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엘렌. 네, 아빠. 우리 잘한 거 맞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린 잘했어요. 아니, 최선의 선택을 했어요. 아빠가 미소 지었습니다. 최선. 그래, 정말 적절한 이름이야. 제 눈엔 눈물이 고였어요. 나흘 전, 저는 이 나라를 할아버지의 잿빛 사진 속에 가둬놨었습니다. 편견과 공포로 가득 찬 제 세계에서 한국은 위험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지금 창밖의 서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제 딸을 살려준 나라. 저를 살려준 나라. 아직 수술 전이지만 진단받은 나라. 그리고 아버지의 100조 원을 생명에 투자하게 만든 나라. 고마워요, 코리아. 저는 창밖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올게요. 약속할게요. 샤론의 손목엔 여전히 보라색 리본이 묶여 있었습니다. RM과의 약속. 완쾌되면 돌려주겠다는 그 약속. 그 리본이 달빛 아래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미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대한민국 만세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BTS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